안녕하세요.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아나운서 정현주입니다. 자, 지금 대형 태풍 볼라벤이 현재 북상 중입니다. 서울 지역은 내일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서울시에서는 태풍 영향권에 드는 내일과 내일 모레 출퇴근 시간대 지하철 배차 시간을 1시간씩 연장하게 됩니다. 또 증회 운행을 하는 등 상황적으로 탄력적으로 운행을 하게 되는데요. 자, 강풍과 함께 300mm에서 500mm가 예상이 됩니다. 폭우가 예상되는 이번 태풍에 피해 없도록 시청자 여러분들 각별히 좀 주의를 기울여 주셔야겠습니다. 자, 태풍이 불어도 수시 원서 접수는 계속됩니다. 저희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수험생 여러분을 위한 수시 집중 상담 요즘에 진행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대입 수시 필승 전략을 주제로 알찬 정보 마련했습니다. 자, 오늘도 진학 핵심을 명쾌하게 알려주시는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과 함께합니다. 먼저 시카고대학교 입학사정위원을 지낸 한국교육컨설턴트협의회 전문위원 조훈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조훈입니다. 네, 그리고 오랜 진학 노하우로 수험생들의 입시 길라잡이가 되어주시는 두 분 모셨는데요. 먼저 청원여고 교사이자 전국진학지도협의회 연구위원으로 계시는 박문수 선생님, 비전과 멘토 대표로 계신 하귀성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는 케이블 TV 그리고 지상파 DMB 또 CJ 헬로비전 등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시청하실 수가 있는데요. 전국에 있는 많은 수험생들 저희 프로그램과 함께 수시 전략을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시작합니다. 네, 저희는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사전에 접수를 받고 있는데요.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홈페이지를 통해서 게시판을 통해서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제작진과 수험생 간에 충분히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최고의 선생님들께서 분석을 하고 계시고요. 그 분석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서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상담 진행을 해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머님께서 전화 주신 것 같은데요. 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첫째 아이 고3 수험생 자녀를 둔 학부모입니다. 네, 아유, 첫 아이라서 더 긴장되고 떨리시죠? 네. 제2의 수험생이 되는 것 같진 않으실지 모르겠는데요. 네, 수시 원서 접수는 지금 진행 중이신가요? 네, 한 개 지원했어요. 네,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신지요? 네, 수능 전후로 수시 입학 전형이 있는데요. 네. 네, 6개의 수시 입학 지원 가능한 대학하고요. 정시에 지원 가능한 학교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상담과 분석은 하귀성 선생님께서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사전에 우리 학생부와 비교과 활동을 좀 꼼꼼하게 분석을 해주셨는데 함께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의 3학년 1학기 내신 성적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국어교과는 3등급이고요. 수학 2가 3등급, 적분통계는 1등급 나왔습니다. 영어 3등급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학교과에서는 생물이 또 화학과 더불어서 각각 2등급 맞았는데 3학년 내신 평균은 2.41등급이고 전교과 성적 평균 등급은 2.2등급입니다. 이어서 모의고사 6월 기준으로 좀 분석을 해봤는데 언어 영역이 좀 저조합니다. 4등급이고요. 그 다음에 수리영역 같은 경우에는 2등급, 그 다음에 외국어 영역 3등급,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과학탐구는 아직 완성도가 좀 못 미치는 3등급에서 4등급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비교과 활동 살펴볼까요? 네, 교내 활동부터 보면 1학년, 2학년 때 상당히 그 진로 희망이 명확했기 때문에 과학반 활동을 통해서 실험 발표대회라든지 과학 캠프에 주기적으로 좀 참여했던 그런 부분이 보이고요. 수학 경시대 우수상도 받았었고 또 자기주도 학습 장려상 또는 진로 탐색 독후감 대회에서도 장려상을 받은 게 눈에 띄고 교내 상품제 창의성 최우수상도 좀 받은 것이 아마 좀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성적 우수상도 많이 좀 받았고요. 네. 자, 교회 활동 보면 서울시 교육청 지정한 과학중심학교에서 과학심화 실험반을 64시간 또 이수를 하셨고요. 경희대 자연사박물관 관람하셨고 서울과학관 과학기구 체험하신 거죠. 그 다음에 과천과학관을 관람하신 것들 하면서 아마 자기 어떤 그 전공 적성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자, 지망대학은 한 군데 지원하셨다고 그랬는데 나머지 5군데를 좀 말씀해 드려야 되는데 한양대 일반업소 전형과 서강대 논술 전형 질문해 주셨습니다. 네. 네, 우리 학생의 교과 성적과 지금 모의 성적을 보니까 다 상대적으로 좀 수리 영역이 좀 상당히 좀 좋은 학생 같은데 일단 이과 자연 계열이기 때문에 아마 유리한 점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활동 보면서 분석을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 장점으로 좀 부각이 되는 부분은 모의고사에 비해서는 학생부 성적이 좋다는 건데요. 그 가운데서도
수학 교과가 3학년 1학기까지 전체 평균 1.6등급이 나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편이고 6월 모의 수능을 봤을 때도 수학은 지금 이제 1등급에 가까운 그렇죠. 거의 2등급 네.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자연계 학생이기 때문에 수리 영역 성적이 좋다는 거는 반드시 주목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 그 다음에 비교과 활동에서도 자기 진로 탐색과 관련돼서 1학년, 2학년 과학반에서 굉장히 성실하게 네. 활동한 것들이 엿보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중학교 과정하고도 연결돼서 해온 것들을 저희가 좀 눈여겨볼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쉬운 점이 좀 있는데 보완할 점을 좀 말씀드리기 전에 어머니한테 좀 먼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네. 네. 혹시 지금 우리 자녀가 논술을 준비하고 있는가요? 예, 논술 준비하고 있어요. 기간을 여쭤보면 얼마 정도 준비했을까요? 지금 2달 정도 하고 있어요. 그전에는 이제 뭐 수능이나 내신 때문에 미처 준비를 못 하시다가. 네네. 예. 그러면 지금 단적으로 논술 준비하고 수능 준비의 우선순위는 어느 쪽에 더 비중을 두고 있는 것 같은가요? 이건 수능을 더 우선으로 두고 있는데요. 네, 네. 다행입니다. 역시 뭐 단점 말씀드리는데 네. 일단 수시 6회 제한의 전제 조건은 올해 바뀌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자신이 장점을 살리고 또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관련 전형을 맞춰서 오랜 기간 준비한 학생들이 많다라는 점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 친구가 볼 때는 논술 전형을 단 한 번에 이렇게 단방에 올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네. 2달 정도 준비했다라는 게 조금은 이제 단점으로 보이고 그리고 언어 영역 성적이 4등급으로 6월 모의 수능만 놓고 봤을 때는 좀 조조한 편이거든요. 네네. 그다음에 과학 탐구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역시 완성이 안 돼 있는 이게 전형적인 재학생, 특히 여학생들의 어떤 특징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서 지금 수능 시험에 등급을 올릴 수 있는데 좀 꾸준한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지금 우리 학생이 희망한 대학이 한양대 그리고 서강대로 지원 대학이 나오고 있는데 선생님 수시 지원할 때 어떤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될까요? 네, 학생이 지원을 희망하는 대학을 저희가 화면을 보면서 좀 특성들을 좀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네네. 먼저 한양대 일반 우수자 전형인데 아마 한양대를 이제 질문한 이유 중에 하나는 논술 날짜가 수능이 있다 일주일 정도 있다가 보는 대학이고 그렇죠. 예. 또 수리 논술만 나오기 때문이겠네. 원서 접수는 9월달에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학생이 이제 생각하는 전기생체공학부는 25명 선발하는데 지난해 경쟁률이 67.16대 2였죠. 그 다음에 전형 방법에서는 우선 선발과 일반 선발 구분하는데 우선 선발에서는 학생부를 30, 논술을 70 하는데 조건이 수능에서 언어 수리 과탐 또는 수리 외국어 과탐의 등급합이 4이거나 아니면 아예 수학하고 과학이 여기서 이제 과학 두 과목을 말하는데요. 네네. 모두 1등급을 맞으면 역시 논술을 합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 그 다음에 일반 선발로 갔을 때는 학생부 50에 논술 50인데 일단 자연계 학생이지만 뭐 내신에서는 크게 불리하지 않으니까 네. 예, 이때는 역시 수리나 과학을 포함한 둘 중에 하나를 포함한 두 개 2등급만 맞으면 이제 되는데요. 지난해 한양대 특성을 좀 보면 수능 최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학생들의 프로테이지가 무려 56.4%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작년에는 이제 원서 접수 제한이 없으니까 어머니 잘 들으시겠지만 대거 원서를 쓴 거죠. 그렇죠. 그리고 최저 기준이 안 돼서 거의 56%가 오진 않았다. 뭐 이렇게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우선 선발 아까 이제 뭐 언수가라든지 수해탐이라든지 아니면 수학과학 1등급 요구 조건이 있었는데 이걸 만족시키면 실질적인 경쟁률이 한 1.4대 1로 떨어진다. 네. 그러니까 지금 수학은 좀 어느 정도 돼 있고요. 과학이 아마 본인이 여름방학 때 정말 열정을 쏟아 부었을 텐데 이게 9월 성적에 따라서는 네. 또 9월 이후에 수능까지 어떻게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고 이게 이제 동점자가 나왔을 때 주목할 게 논술 성적 좋은 사람, 그 다음에 교과 성적 좋은 사람인데 세 번째 단계에 가면 교과에서 수학 좋은 사람을 뽑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만약에 거기까지 가게 되면 아. 뭐 1.6등급에 이게 중요할 것 같고 논술도 논술이지만 네. 한양대는 수리 논술만 나오는 대학이니까 네. 일단 논술 준비도 하겠지만 최장력 기준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서강대학교 논술 전형에 대해서 화면을 좀 보여드리면 9월 5일부터 8일까지 9월 모의 수능 끝난 다음에 원서 접수하고요. 논술은 11월 10날 이렇게 보는데요. 모집 인원이 이제 전자공학계 이쪽이 43명, 지난해 경쟁률은 47.73대1이었습니다. 한양대 비하면 조금 낮죠? 네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선 선발과 일반 선발 구분하는데 우선 선발은 수학과 두 개 100분위 합이 188. 그러니까 뭐 96, 96. 예. 100분이죠. 등급이 아니라. 들어가면 학생부를 적게 반영하겠다. 우선 선발 비율은 50%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 선발에서는 그냥 수리 또는 과탐 중에 하나가 포함되는 두 개 2등급 만족했을 때 학생부 50과 논술 50으로 선발을 해주는데 자, 이 대학은 동점자 처리 기준 들어가 보면 논술 성적 우수자부터 뽑고 그 다음에 논술 성적에 동점자가 나왔을 때 모두 선발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예, 그리고 우선 선발 실제 경쟁률이
작년에 한 30% 정도가 최장력 기준 미달됐다고 그래요. 네. 지원자 중에. 예. 예, 그리고 우선 선발 수학, 과학 100분이 188. 이걸 만족할 경우에는 실질 경쟁률이 한 3대 1이나 5대 1 정도 이쪽까지 떨어질 수 있으니까 네. 일단 서강대 역시도 수능을 얼마나 잘 보냐에 따라서 이 대학 역시 수리 논술만 나오니까 네. 그러나 네. 이제 한양대하고 다른 점은 수능 직후에 논술을 본다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사전 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9월 모의평가 결과를 좀 보고서 수능 최저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좀 도전을 할지 말지를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자, 그러면 네. 선생님, 우리 학생에게 맞는 전형을 어떤 전형 좀 추천하실 수 있을까요? 장여고 큰딸이라고 그러셨거든요. 네네. 이게 지금 뭐 초등학교, 중학교는 아닙니다만 대학이 집에서 멀어지는 걸 여학생들이 좀 싫어해요. 그래서 아마 이제 그 주소지를 제가 유치해 보면 아무래도 신촌에 있는 대학이 좋지 않겠는가 네. 이런 생각을 해서 제가 화면을 보면서 한 4개 정도의 대학을 네. 추천을 할 텐데 이건 뭐 절대적인 게 아니라 9월 성적 결과에 따라서 잘 나오면 선택적으로 쓰는 거니까 참조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화여자 대학교 미래인재 전형 그 이화과학인재 전형이라고 네. 있습니다. 이게 입학 사정관 전형인데 원서 접수는 9월 5일에서 9월 8일까지고 면접은 10월 13일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전자공학 14명 선발하는데 주목하실 점 어머니가 지난해 경쟁률이 2.6대 1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전형 방법을 보시면 최장력 기준 없이 서류 평가만으로 자기소개서랄지 추천서, 학생부 성적을 가지고 전체 정원의 14명에 대한 20%를 먼저 뽑아버리거든요. 네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일반 선발로 갈 때는 이제 14명에 대한 80% 인원인데 1단계가 4배수예요. 네. 그럼 이제 지난해 기준으로 때면 이건 뭐 다 통과되는 네. 게 이제 그렇죠. 4대 1이 안 되는 거니까 네. 이런 개념에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2단계 내려가면 이제 면접이 중요한데 여기서는 최장력 기준 2개 영역 2등급이 있습니다. 예. 근데 뭐 이화여자 대학교는 역시 학업 능력이나 성장 잠재력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면접으로 하고 그 면접이 4대 1 면접 교수님 네. 4분의 학생 1명 그 다음에 면접 제시문을 미리 주고요. 리딩 타임을 준 다음에 20분 정도 면접을 하는 거니까 아마 여기서는 면접이 최대 관건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지금 입학사정관 전형에 원서 접수를 했는데 그 8월 달에 한 대학들이 저조했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제 여기 여대니까 아마 좀 전략적으로 본인의 모의고사 성적이나 내신 성적에 비해서는 분명히 상향 도전인데 아마 좀 변수를 노리고 도전할 대학 하나. 학생에게 희망을 줘야지 수능 공부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럼요. 예. 네, 한번 추천해 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대학으로 추천드리는 게 이제 집에서 가까운 이제 신촌인데요. 네. 이제 홍익대 그 일반 전형이죠. 이건 이제 학생부 전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건 이제 9월달 11일까지 원서 접수고요. 전자전기공학부 64명 선발하는데 지난해 6.33대1이었습니다. 여기는 2개 평균 2등급, 2개 평균 2등급이니까 네. 혹시 수학이 1 1등급 나오고 네. 뭐 과탐이 3등급 나오고 이렇게 되면 예, 학생부 100으로 뽑는다는 거. 그러나 이제 9월 성적이 너무 좋으면 네. 정시에 갈 수 있다고 판단되면 쓰면 안 되겠죠. 예, 예. 그리고 정시에서는 수혜탐으로 반영하니까 언어가 안 나오는 것도 괜찮게 작용할 수 있다. 자, 세 번째 대학은 숙명여자대학교인데요. 역시 학생부 우수자 전형입니다. 9월 4일부터 8일까지인데 뭐 수학과라든지 혹은 통계학과 우리 학생이 좀 물어본 것 같은데 여기는 경쟁률 각각 22.6대 1, 26대 1. 여기도 2개 등급 합이 4. 예, 1, 3이거나 2이거나 네. 이렇게 되면 학생부 100으로 뽑으니까 9월 모의 수능 결과로 숙명여대 도전 가능성이 있다면 여기 역시도 언어를 뺄 수 있어요. 수혜탐으로만 할 수 있으니까 네. 아마 9월 성적에 따라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최악의 경우를 생각했을 때 최악의 경우를 생각했을 때 아마 우리 학생 입장에서는 다른 대학교가 되면서 동시에 붙고 싶은 대학일 거예요. 예, 예. 근데 서울과학기술대인데 이게 이제 학교생활 우수자가 올해는 입학 사정관 전형으로 돌아섰거든요. 9월 10일까지 원서 접수 마감하고요. 전자 IT 미디어공학 74명인데 지난해 5.3대 1이었습니다. 최장력 기준이 없어요. 네. 그래서 혹시 9월에 네. 수능이 불안전하게 뜨면 마지막 보루로 한번 추천을 해보고 싶은 학생부는 네. 무조건 통과할 가능성이 높고 예. 2단계에서 서류 평가 된다라는 거 눈여겨볼 만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9월 모의수능 성적에 따라서 뭔가 좀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조임새 보이고 있는데요. 어머니 잘 들으셨죠? 네. 네, 불안한 마음 많으실 텐데요. 선생님께서 네. 또 자세하게 상담해 주신 내용 이메일로도 보내드릴 테니까 따님이랑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요.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네. 학생을 위한 결정적 코치 조훈 선생님과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의 내신 평균이 2.2등급으로 내신 상당히 좀 유리한 학생입니다. 따라서 내신을 반영한 학생부 전형에 좀 지원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최저 기준 충족을 위해서 수능 점수 관리를 해야 돼. 특히 최저 기준에서 수리 가해 영역과 과탐 영역에 있어서 점수 꼭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능 이후에 논술 실시 대학에 대한 지원을 고려해서 논술도 꼼꼼히 준비하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추천 대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논술 전형으로는 소신 지원으로 서강대와 한양대 지원 추천드리고요. 이화여대 미래인재 전형, 입학사정관제 전형으로 이화과학인재 전형 추천드립니다. 홍익대 학생부사 전형과 숙명여대 학생부사 전형, 그리고 서울과학기술대학교의 학교생활우사 전형을 함께 추천합니다. 뉴스, 생활 정보가 가득한 TBS TV. TBS TV는 케이블 TV와 IPTV, 지상파 DMB TV, TBS 교통정보 앱 외에도 서울지하철 객실내 TV나 PDP TV, 또 인터넷을 통해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기분 좋은 방송 TBS TV를 지금 바로 경험하세요. 네,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상담 진행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저는 공정무역과가 되고 싶은 고등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공정무역과 좋습니다. 자, 요즘에 수시 접수가 한창인데 어느 학교에 좀 지원을 했을까요? 경희대학교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 하나 지원했어요. 아, 그렇군요. 자,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시던가요? 수시가 6개로 제한이 됐는데 어떻게 6개를 채워야 될지 궁금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상담과 분석은 박문수 선생님께서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우리 학생의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고3 인문계 여학생입니다. 우선 내신 성적부터 보면요. 3학년 1학기 성적이 국어가 2등급, 수학 1등급, 영어가 1등급, 그리고 사회가 2등급이고요. 그 다음에 3학년 1학기 전체 평균은 2등급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모의 수능 성적은 6월 기준으로만 말씀을 좀 드리면요. 언어는 2등급이었고요. 수리 나영이 2등급, 외국어가 2등급, 그리고 근현대사 정치 사회탐구 과목이 3등급과 2등급이었습니다. 자, 비교 활동 살펴봅니다. 네, 우선 교내 활동부터 보겠습니다. 교내 활동으로는 2학년 때 학습부장을 했고요. 개발 활동을 1학년 때 독서 토론부, 그리고 TOE라는 영어 동아리를 1학년 때부터 현재까지 하고 있고요. 거기에 동아리 활동에 회장을 하고 있습니다. 수학 내역을 보면 이 학생이 가장 큰 장점이 수상 내역인데요. 수상이 참 많습니다. 27개 상을 수상했는데요. 특히 영어 관련 그리고 수학 경시대 관련 상들이 많습니다. 보면 제2의 영어 어휘 쓰기 말하기 대회 동상을 받았고요. 영어 경시대 동상 1학년 때, 그리고 금상 2학년 때, 그리고 기타적으로 NI 경시대 금상과 그리고 수학 경시대 동상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교회 활동으로 또 보면 한양대 모의 입학사정관 전형 캠프에 참가를 했습니다. 2학년 때. 그리고 어린이집 영어학습 시간 1대1 교사로서 영어 단어 만들기와 영어 노래 부르기 활동을 함께 해준 경력이 있습니다. 지망대학은요, 일지망의 한양대학교를 미래인재 전형으로 영어 영문학과를 희망하고 있고요. 이지망의 한국외국어대학교를 HUFS 글로벌 전형의 영어학과를 희망하고 있고요. 3지망으로는 서울시립대 영어 영문학과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학생의 기록을 보니까 역시 영어 관련된 활동들이 상당히 눈에 띕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 학생도 아마 영문학과에 이제 지원을 할 예정인 것 같은데요. 자, 우리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또 분석을 좀 해주시죠. 네, 우선 성적부터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교과 성적을 먼저 보면요. 우선 1학년 때가 2.58등급, 2학년 때가 2.3등급, 그리고 3학년 때가 2등급입니다. 그래서 성적은 전반적으로 올라가서 그래서 전체 평균 등급이 한 2.3등급 정도 돼서 학생부 성적은 사실 딱히 높다고 보기도 그렇고 나쁘다고 보기는 애매한 성적인데요. 그래서 입학사정관 전형을 쓰기에는 충분한 성적이고 학생부 우수자를 쓰기에는 학생부 중심 전형이 조금 약간 아쉬운 성적입니다. 하지만 충분히 올라가고 있다는 게 상당히 좋은 특징이 되겠고요. 두 번째로 모의고사 성적은요. 아까 보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전반적으로 다 2등급입니다. 언수회가 다 2등급이고요. 그리고 탐구는 2.5등급 정도. 그래서 100분위가 한 366 정도 언수회탐 툴 했을 때 보이는데요. 이 정도면 사실 수시 입장에서 본다면 상위권의 일반 전형, 특히 일반 선발 같은 경우는 최저로 충분히 충족을 할 수 있는 성적이고요. 네. 이 정도 성적을 정시로 간다라면 경희대 영어 학부 같은 경우는 상향 지원이 되겠고요. 네. 그다음에 건국대학교와 동국대학의 영어 영문학과하고 그다음에 영어 영문학부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지원해서 합격을 좀 생각할 수 있는 상태이고요. 한 군데 더 이제 비교를 좀 해보면 지역적으로 전남대학교 영어교육과 같은 경우도 지원하는 것에 좋은 결과를 기다릴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비교과 경력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이 친구한테 먼저 질문을 좀 한번 하고 싶어요. 네, 어떤 걸 질문하고 싶냐면요. 친구 듣고 있나요? 네. 네.
그 비교과 활동 중에 본인이 생각해 가장 좀 의미 있고 뭐 자랑스러운 활동이 있으면 하나만 얘기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비교과 영역에서요? 네네. 어린이집에서 아, 친구들이랑 같이 봉사활동한 거랑, 그리고 그 요양원에서 계속 꾸준히 봉사활동하고 3학년 돼서는 독거노인 봉사 계속 해온 거예요. 예. 네. 지금 학생이 말하는 이제 봉사활동에 대한 걸 이제 자랑스럽게 생각해서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렸냐면, 학생부상에서 볼 수 있는 비교과 활동은 가장 뛰어난 게 지금은 수학 경력이 가장 뛰어납니다. 네. 예, 영어와 관련된 거, 그리고 수학과 관련된 수학력이 뛰어난데, 그럼 나머지 요소는 어떠냐? 나머지 요소 사실 지금 말씀을 지금 학생이 한 것처럼요, 기록은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인과관계가 전혀 없죠. 어떤 것을 했는지는 알겠는데 그게 네.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전혀 네. 모르죠. 그러니까 결과보다는 사실은 뭐 참여한 것들에 대한 기록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교과 같은 경우에는 결과보다 참여가 많다. 그러면 학생부보다는 사실 자소서에 녹여야 될 부분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상태에서는 학생의 지금 가장 큰 장점이자 좀 약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자신의 활동을 좀 잘 살려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그럼 우리 학생이 지망한 학생 대학이 지금 한양대 그리고 한국외대 서울시립대입니다. 대학별 전형 특징을 좀 살펴봐 주시면 어떨까요? 네, 희망하는 대학을 화면을 보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양대 미래인재 전형입니다. 1단계에서는 사정관 종합평가 100으로 선발을 하고요.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 40과 그리고 면접 60으로 입문 기준으로 최저학력 기준 없이 선발합니다. 그리고 한국 외대의 HUFS 글로벌 인재 전형은요. 1단계 3배수로 학생부 교과 30과 서류 70으로 뽑습니다. 그리고 최저학력 기준 없는데요. 2단계 가보면 또 1단계 성적 30에 또다시 면접 70이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서울시립대학교 UOS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 같은 경우에는 1단계 5배수의 학생부 100, 그리고 2단계 학생부 60, 또다시 학생부가 들어가 있는 게 특징이고요. 서류 40, 그리고 최저학력 기준은 2개 2등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학생이 일단 경희대학교를 지금 지원을 했고, 정시 기준으로 온다면 지금 건대, 동국대 좀 수준 이제 말씀하셨는데, 어찌됐건 우리 학생이 지금 기본적인 전략은 수시로 좀 대학을 좀 가고 싶어 하는 학생인 것 같은데, 이 수시에 대한 전략 좀 간단히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지금 이미 한 장의 카드는 쓴 상태입니다, 네. 학생이. 네네. 그렇죠. 나머지 5장의 카드를 선택을 할 텐데, 사실 경희대학교의 학교생활 우수자를 썼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그 정도 수준을 상향으로 볼 것인지 네. 아니면 적정으로 볼 것인지를 생각해 봤을 때, 사실 하향은 절대 아니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제 나머지 5개의 카드를 좀 써야 되는데, 우선 첫 번째로 입학사정관 전형에 대해서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부터 말씀을 드리면, 입학사정관 전형은 가급적이면 최저가 있는 전형을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학생부 성적은 2.3등급으로 올라가고는 있지만 그래도 그 정도 성적이고요. 2.3등급은 사실 상위권 대학, 중상위권 대학의 학생부 중심 전형 쓰기는 좀 어렵습니다. 근데 육모를 봤을 때 6월 모의고사를 봤을 때는 2등급 이상을 다 맞았거든요. 근데 네. 특히 수학하고 외국어 같은 경우는 이 학생이 잘했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더 원점수가 높았기 때문에 수능 성적이 향상이 좀 될 걸로 기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입학사정관 전형도 최저학력 기준이 걸려있는 전형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류상으로 지금 제가 보기엔 뾰족하게 조금 뭐 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렇다면 서류를 보완할 수 있는 부분, 그래서 제가 추천한 것은 입학사정관 전형도 최저학력 기준이 있는 전형을 좀 택했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보면 당연히 수시 지원에서 하기 위해서는 수능 최저 기준을 확보하는 데 좀 주력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력 외등급 외국어 성적이 지금 나쁘진 않거든요. 네네. 계속 좋은 상태로 있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남아있는 시간들 이제 한 70여일 좀 남아있는데요. 그동안 이제 수리 외국어에 좀 신경을 써서 수리 외국어 영역에서 안전하게 좀 1등을 받을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좀 썼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는 희망대학이 이제 노인술 전형을 좀 추천을 좀 해주고 싶은데요. 노인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저학력 기준 없는 전형보다는 최저학력 기준이 걸려 있대. 가급적이면 우선 선발을 노릴 수 있는 전형들을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수학과 외국어 1등급 나온다면 사실 합의 4라는 충족시킬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술 전형도 한번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데 그래도 논술에 대해서 전혀 뭐 준비를 안 한 상태로 시험을 볼 수는 없을 테니까요. 모의 논술을 좀 점검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대신에 요즘 이제
많이 이제 기사화되고 있고 네. 얘기가 돌고 있는 논술에 대한 얘기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모의 논술을 제공한 대학에서는 입학처 대학에 좀 전화를 해가지고 혹시 처음에 공지되었던 거하고 좀 변동이 있는지를 네. 좀 확인해가지고 준비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입학사정관 전형을 준비한 다음에 네 번째는 자기소개서에 무조건 이 친구는 집중하고 올인을 좀 예, 해야 예. 되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부에서는 사실 참여의 기록은 많이 찾을 수가 있는데요. 네. 실제로 결과에 대한 기록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왜 참여하게 됐는지 그리고 참여하고 난 다음에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좀 인과관계를 자소서에 좀 확실하게 썼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자소서는 쓰면 쓸수록 좋아지는 게 자소서입니다. 그래서 네. 자소서에 조금 더 신경을 좀 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자, 우리 학생 잘 듣고 있지요? 네. 지금 수리와 영어 부분을 좀 한 등급씩 올리면 1등급이 되는데 여름방학 내내 공부 열심히 하셨죠? 네. 자, 선생님 그러면 우리 학생이 지금 영어 관련 학과를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에 워낙 강점도 있고요. 각 대학별로 좀 어떤 전형을 추천하실 수 있을까요? 네, 우선 학생이 희망한 전형도 좀 고려를 해봐야 되는데요. 그 전형들은 뭐 상향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제가 최저학력 기준 있는 전형 중심으로 좀 대학을 추천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입학사정관 전형을 화면을 보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입학사정관 전형인데요. 학생도 희망했었죠. 서울시립대학교 UOS 학교생활 우수자입니다. 2개 2등급이 걸려있는데 학생부가 조금 걸리긴 하지만 그래도 상향으로 좀 쓰는 것이 가능하다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대학은 이화여대입니다. 미래인재 전형인데요. 우선 선발에는 서류 100에 최저학력 기준 적용하지 않지만 80% 학생들한테는 2개 영역 2등급입니다. 서울시립대와 이화여대가 최저학력 기준 둘이 똑같이 2개 2등급이지만 그래도 서울시립대는 남학생도 갈 수 있는 대학이지만 이화여대는 여학생만 갈 수 있는 대학이라는 걸 생각한다면 그래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이제 논술 전형 입학사정 하나가 더 있네요. 서강대학교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서강대학교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친구가 최저학력 기준을 확실히 충족시킬 때 한번 그때 접수를 좀 했다는 생각을 추천을 하는 건데요. 네. 다음 주 이제 9모를 봅니다. 9월 모의고사를 봤을 때 내가 지금 영문학 가면 언수의 100분이야 288인데요. 그러니까 각 영역별로 96%의 100분입니다. 1등급 컷 정도 해당되는 성적인데요. 그 정도의 성적을 맞을 수 있다라면 사실은 서강대학교 같은 경우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최저학력 기준이 높기 때문이죠. 네. 입학사정 전형이 이 정도로 높은 전형은 사실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 이 전형까지 추천을 드리고요. 두 번째 논술 전형 보도록 하겠습니다. 논술 전형은 대부분 똑같습니다. 고대, 서강대, 중앙대를 설명을 좀 드릴 텐데 우선 선발을 아까 말씀드렸죠. 고대는 우선 선발이 지금 인문은 언어 또는 외국어 1등급에 수리 1등급입니다. 그래서 외국어 수리를 1등급 받아서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두 번째 대학은 서강대학교입니다. 서강대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문에 아까 보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언수의 100분위 합이 288이 우선 선발입니다. 이 정도는 충분히 맞출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좀 추천을 드렸고요. 네. 세 번째 대학은 중앙대학교인데요. 중앙대학교는 수시 통합 전형에 학생부형과 논술형 둘이 마찬가지입니다. 수능 우수에 좀 선발됐으면 희망을 가지고 있는데요. 언수의 등급합이 3개 영역 등급합이 5가 되는 학생들을 뽑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충분히 1, 2, 2만 되더라도 아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외국어 네. 2에 그다음에 수리 외국어에 1, 2 정도 맞으면 아마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제가 추천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 이제 학생부 중심 전형을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네. 건국대학교 이화여대를 좀 추천을 드렸습니다. 이 두 전형을 추천을 드린 이유는 최저학력 기준이 우선 높은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화여대 같은 경우에는 수능을 보고 난 다음에 하는 전형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같이 그렇게 고려를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건대는 합이 4지만 사과탐도 들어있다라는 건 그래서 4개 영역 중에 3개 등급 합이 4니까 충분히 나중에 수능을 봤을 때 등급상으로는 좋은데 사실 점수상으로 표점상으로는 그렇지 못하다면 이것도 한번 고려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수능 최저 등급이 있는 대학을 적극적으로 공략하라는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학생 잘 들었죠? 네. 네, 조금씩만 더 열심히 하면 한 개 등급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최저 등급 맞춰서 좋은 결과 한번 바라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학생을 위한 결정적 코치 조훈 선생님과 함께 정리합니다. 네, 공정무역과를 꿈꾸는 학생인데요. 우리 학생 가장 중요한 부분은 수능의 최저 기준 확보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 학생이 6월이 2등급 때였는데 수리 외국어 1등급 확보를 좀 목표로 좀 하시고요. 그다음에 자기소개서는 학교 생활기록부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꼼꼼히 점검해서 자기소개서 꼭 살려야 될 부분을 살리시기 바랍니다. 또 지원 대학별로 논술을 준비한다면 논술고사에 대한 부분도 철저히 좀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학생에 대한 추천대학 전형입니다. 입학사정관제 전형으로 한양대 미래인재, 서울시립대 UOS 학교생활우수자 전형, 이화여대 미래인재, 그리고 최저 등급을 충족할 때는 서강대학교 일반 서류 전형도
함께 고려를 하시고요. 그리고 논술 전형으로는 고려대, 서강대, 연세대, 중앙대, 한양대 상위권 대학 중에서 본인의 가장 강점이 있는 과목 중심의 유형 적합 대학을 선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학생부 전형으로 우리 학생한테 이제 추천할 전형은 건국대학교 수능우선 학생부, 동국대 수시 3차, 중앙대학교 수시 통합, 그리고 이화여자대학교 학업능력 우수자 전형이니까 6장 카드를 잘 쓸 때 수시 1회차와 2회차를 분산해서 쓰시는 것을 좀 목표로 해서 고려를 하시기 바랍니다.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젊음이 있는 세종대학교. 나라의 보탬이 될 참된 인재를 양성하고 있는데요. 오늘의 주인공은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세종대학교의 신입생이 된 남학생입니다. 안녕하세요. 세종대학교 1학년 정호규입니다. 제가 같은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여러분이 얼마나 힘드실지 이해가 가는데요. 제가 모든 노하우를 공개해 여러분의 합격에 도움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정호규 군의 합격 보감, 지금 시작합니다. 세종대학교 역사학과에 입학해 원하는 공부를 하게 된 정호규 군. 역사학자라는 꿈을 이루기 위해 차근차근 준비해왔던 호규 군에게 입학사정관 전형은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전형이었다고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역사를 많이 좋아했는데 수시나 정시 전형보다는 입학사정관 전형이 저한테 좀 더 맞고 제가 더 많은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전형이라고 생각해서 입학사정관 전형을 선택했습니다. 호규 군이 합격한 세종대학교 성장 잠재력 우수자 전형은 뛰어난 자질이나 재능을 보여 전공 분야에서 성공할 잠재력이 있는 자를 선발 대상으로 하는데요. 1단계에서는 학교생활 기록부 100%로 모집 인원의 3배수를 선발하고 2단계에서 서류평가 50%와 면접평가 50%를 합산해 최종 합격자를 가리게 됩니다. 성장 잠재력 우수자 전형은 본인이 지원한 전공 분야에 있어서 열정과 관심을 가지고 고등학교 교내에서 전공 관련 활동을 꾸준히 해왔으며 이러한 활동들을 바탕으로 전공에 관련하여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학생들을 선발하는 전형입니다. 교과 성적만으로 1단계를 평가하는 세종대 성장 잠재력 우수자 전형. 이 때문에 내신 성적을 상위권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사교육을 받지 않았던 호규 군은 주별, 월별, 기간별 계획표를 작성해 철저한 자기주도 학습을 했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 시간이 아닌 분량 위주의 계획표를 세웠는데요. 분량 위주의 계획표를 세운 이유는 시간 위주의 계획표보다 변수에 대응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우선 분량을 정하는 방법은 한 달의 공부량을 정하고 그것을 4분의 1로 나눠서 각 주에 나눈 다음 그것을 다시 각 요일에 맞춰서 적절히 나눠줍니다. 이렇게 분량 위주의 계획표를 사용하면 자기 능력에 따라 각 과목의 공부량에 차등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약한 과목에 대해 대비할 수 있고 저 같은 경우도 약한 과목의 성적이 오를 수 있었습니다. 포트폴리오를 받지 않는 세종대 성장 잠재력 우수자 전형. 이 때문에 자기소개서의 비중이 매우 큰데요. 호규 군은 사정관의 눈에 띄는 자기소개서를 만들기 위해 특별한 방법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 글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강조하고 싶은 내용을 글의 앞부분에 배치해서 읽는 사람이 흥미를 느낄 수 있게 했고 시간 순서로 자기소개를 쓴 게 아니고 활동을 통해서 그것을 느낀 점 등을 위주로 글을 적었습니다. 지원자의 인성과 전공 관련 역량, 의사소통 능력을 확인하는 성장 잠재력 우수자 전형의 심층 면접. 끊임없이 자신과 자신의 전공을 생각하고 노력했던 호규 군의 모습은 사정관들에게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정호규 학생의 경우는 역사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뛰어난 학생입니다. 이런 관심과 열정을 바탕으로 역사 관련 교과목에서 우수한 성적을 계속 유지할 수 있었으며 본인의 희망인 사학자가 되기 위해서 많은 활동과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특히 고등학교 재학 중에도 현장에서 역사를 느끼고 배우기 위해서 여러 지역의 문화 유적지를 탐방하고 기록하여 이를 관리하는 등 전공에 관한 열정과 노력하는 모습들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역사학자에게 필요한 견문을 넓히기 위해 대학생활 동안 많은 곳을 여행해보고 싶다는 호규 군. 자신이 겪었던 고민을 하고 있을 후배들에게 격려의 말을 전하는데요. 지금 원서를 쓰시거나 다 쓰신 상태일 텐데 이제 자기가 쓴 서류들 보면서
거기서 나올 만한 예상 질문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면접 예상 질문들 뽑아서 이렇게 시간 날 때마다 생각해 보시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역사학자가 되어 알려지지 않은 역사 속 작은 일들을 밝혀보고 싶다는 정호규 군. 호규 군의 또 다른 도전이 의미 있는 결실을 맺길 기대합니다. 네, 공교육을 살리고 사교육의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와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자, 계속해서 오늘 수시 상담 세 번째 상담 진행을 해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좀 부탁할게요. 항공우주기술공학자 꾸민 고등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아, 멋집니다. 요즘에 수시 전형 쓰면서 고민도 많을 것 같은데요.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한가요? 제가 대부분 입학사정관제 전형으로 쓸 계획인데 제 내신과 스펙으로 어느 대학에 진학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상담과 분석은 하귀성 선생님께서 준비를 해주셨는데 우리 학생의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지요. 네, 학생부 성적부터 보죠. 3학년 1학기 내신 성적 기준으로 국어교과 2등급이고요. 그 다음에 수학에서는 뭐 기하배터랑 적분통계 각각 2등급, 3등급 나왔습니다. 영어 1등급 괜찮고요. 생물화학은 각각 1등급, 3등급 반면에 모의고사는 6월 모의평가 기준으로 언어 영역이 역시 조조한 거의 4등급 끝부분에 끝자락에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수리과형은 2등급 끝에 해당되죠. 외국어도 마찬가지로 2등급 끝에 해당되고 과학탐구는 아직까지 완성도가 거의 미비한 5등급에서 네. 4등급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비교과 활동입니다. 네, 교내 활동에서 주목할 만한 게 1학년, 2학년 때 학급회장했고요. 또 2학년, 2학기 때 정규 학생회 부회장 활동, 리더십 활동 많이 했습니다. 개발 활동으로는 뭐 과학기술 창의적 탐구반 회장도 했다라는 게 눈에 보입니다. 자, 교내 활동 중에 수상 내역인데, 뭐 교내 화학 탐구 발표를 장려상 받은 거, 그 다음에 생물과 관련된 과목 수서상이라든지, 그 다음에 봉사 부분에서도 모범생활상, 그 다음에 독서왕 선발대 우수상, 우등상 받은 게 수상모시 눈에 띄고, 그 다음에 봉사활동은 총 222시간을 했어요.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아동 복지센터에서 정기적으로 학습 지도하는 교육지도 봉사도 하셨고요. 자, 그리고 또 교회활동 중에는 서울대에서 하는 청소년 공학교부, 거기서 최우수 학생 장려상을 수상했다라는 게 굉장히 비교과로서 큰 힘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체험활동은 뭐 각 대학에서 여러 가지 워크숍이나 컨설팅 캠프 참여한 게 눈에 띕니다. 네. 네. 자, 우리 학생이 지망하신 대학은 일단 유니스트 학교생활 우수자정 이미 쓰셨고요. 그 다음에 중앙대 다빈치 균형형 전형으로 이미 원서 접수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인하대 기계공학 학생부 우수자 전형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네. 네, 우리 학생의 특성상 일단 모의고사보다는 내신 성적 그리고 비교과의 활동들이 아주 다양한 활동이 좀 눈에 띕니다. 네. 일단 성적과 비교과에 대한 분석부터 부탁드립니다. 네, 선생님 뭐 제대로 짚으셨고 학생도 본인이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균형적으로 학생부 성적하고 모의고사 성적이 이렇게 가야 되는데 네. 지금 학생부 성적에 비해서 모의고사 성적이 너무 저조한 거죠. 네, 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수능을 완전 접고 수시에만 올인할 수 없다라는 건 아마 학생이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전제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뭐 전교과 1.79등급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자연계 학생치고는 내신이 나쁘지 않다라는 게 장점으로 부각이 될 수 있는데 또 학생부 안에서 단점도 있어요. 국어나 영어나 과학 교과는 좋은데 네. 또 수학 교과가 2등급대로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네네. 네. 이런 면에서 나중에 또 오게티가 될 수도 있는 거고 항공기계공학자가 되겠다라는 뚜렷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소신을 굽히지 않고 네. 뭐 어떤 전형을 쓰든 과를 조종하는 그런 행위는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앞서 봤지만 리더십 경력이 굉장히 우수하기 때문에 아마 입학사정관 전형에 서류 통과할 때 그런 부분들이 좀 강점으로 부각되지 않을까 싶고요. 보완할 점은 역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혹시 이제 저희가 추천드리는 전형에서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6장을 다 쓸 수는 없거든요. 네네. 그랬을 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이게 과연 만족이 될 것인가 이게 염려가 되니까 뭐 편중의 학습을 할 수도 있겠지만 수리, 외국어, 과학탐구에 전방위적인 좀 학습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네. 자, 우리 학생이 일단 뭐 유니스트 중앙대 벌써 이제 지원이 이제 끝난 학교들인데요. 일단 우리 학생이 지금 수시 전략할 때 이 대학별 합격 포인트 어떤 식으로 좀 준비해요? 유니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접수 마감이 됐는데 1단계 서류 평가를 2.5배수로 뽑거든요. 그래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 20계열의 어떤 그 평균 1단계 통과선이 네. 1.5에서 1.6등급 정도 됐어요. 근데 이제 올해는 원서 접수 6회로 제한하니까 네. 이게 조금 더 느슨해지지 않겠느냐. 그럼 이제 우리 친구 한 1.79 정도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뭐 내신 성적만 보는 게 아니라 서류의 종합적인 평가를 하기 그렇죠. 때문에 앞서 우리가 살폈던 여러 가지 비교과의 어떤 장점들을
본인이 잘 어필만 할 수 있다면 1단계 가능성은 좀 높다. 네. 그럼 결국은 이제 최종 당락의 여부는 면접에서 되니까 좀 준비를 좀 철저하게 네. 하셔야 되겠죠. 네네. 역시 수능으로는 갈 수 없는 대학이기 때문에 준비하셔야 될 것 네.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앙대 다빈치 균형형 전형은 뭐 서류 비중이 굉장히 중요한 대학이니까 아마 본인이 하셨던 여러 가지 그 전공 탐색해서 했던 네. 관련 활동들을 좀 어필하셔서 아마 그렇게 또 서류를 준비해서 넣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짧게 좀 말씀드리고 바로 이어서 지금 인하대학교 학생부 수자 네. 전형 물어봤거든요. 네. 예. 아마 이 질문을 한 그 의중에는 모의고사가 불안전하기 때문에 이게 수시 1차하고 최장력 기준이 없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학생부로 교과 1단계 통과하면 2단계 가서 서류 50%를 반영을 하는데 네. 이 전형 역시도 지난해 같은 경우에 자연계 뭐 전반적으로 그 경쟁률이 좀 감소되고 있는 전형 네. 유형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올해는 특히 6회 제한이니까 더 감소될 수도 있다. 평균 경쟁률이 지난해 6.26대였는데 유감스럽게 우리 친구가 생각하는 기계공학은 작년에 경쟁률이 9.28대였어요. 네. 좀 높아요. 예. 그리고 1단계 통과하는 친구들이 자연계가 보통 한 1.89등급 정도가 통과를 하거든요. 작년 기준으로 네네. 따졌을 때.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우리 친구는 괜찮지만 문제는 기계공학은 조금 높다. 네. 그러면 이제 올해는 좀 상향 지원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인하대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결국은 이제 서류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 네. 거기에 어떻게 중점을 부각시키느냐가 1단계 통과의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지금 현재 유니스트와 중앙대에는 원서를 접수를 한 상태라고 하는데 우리 학생 잘 듣고 있지요? 네. 네, 면접 준비도 철저히 해야 될 텐데 저희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에서 유니스트 입학사정관을 직접 모시고 얘기를 나눈 특집 방송이 있으니까 다시 보기 꼭 하고서 면접에 임했으면 좋겠고요. 자, 그 외에 선생님 우리 학생에게 어떤 전공을, 그러니까 어떤 전형을 좀 추천하실 수 있을까요? 기계공학을 전공하고 싶어 하는. 그러니까 이미 이제 2개 카드를 쓰셨고 네. 내장인 카드가 남았는데 우리가 사전 인터뷰에서 보니까 우리 친구가 학교에서의 방과 활동을 통해서 논술 1학년 때부터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를 네. 했고 또 3학년에 들어와서 아마 그 본격적인 준비를 방학 들어가면서도 하셨던 것 네. 같아요. 그래서 논술 전형에 대한 좀 추천을 좀 몇 가지 드리면 예. 화면을 보시면서 좀 말씀드릴게요. 먼저 추천드릴 대학교는 일단 수능 이후에 논술을 보는 고려대학교입니다. 수시차 일반 전형이고 9월 8일 원서수 마감인데 여기 기계공학 쓸 때 역시 우선 선발하고 일반 선발 두 가지로 나눠지고 우선 선발의 기준은 수능입니다. 수혜 또는 수탐에서 1등급을 하면 학생부 적게 반영하고 논술로 먼저 뽑겠다. 그리고 일반 선발에서는 수리 또는 과탐 중에 하나를 포함해서 2개 2등급만 되면 뭐 학생부에서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여기서도 뭐 일반 선발 내려가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보는데 지난해 경쟁률은 52.02대 1이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실질 경쟁률이죠. 실질 경쟁률이라는 건 학생들이 직접 최장력 기준 여부가 안 됐을 때 못 오는 학생이라든지 네. 또는 우선 선발 안에 들어갔을 때 실질적 경쟁률은 굉장히 낮았었기 때문에 한번 도전해 볼 만한 대학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한양대학교. 여기도 이제 11월 18일 이 정도 되니까 17일, 18일 이때 18일 논술 보죠. 네. 수능 끝나고 일주일 이상의 시간이 있습니다. 고대랑 마찬가지로 우선 선발과 일반 선발 구분하는데 한양대 좀 특이한 점은 자연계지만 우선 선발의 수능에서 언어 수리 과학 또는 수리 외국어 가탐 합의 4 아니면 수학 과학 모두 1등급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선발에서는 수리 또는 과학 중 하나를 포함해서 2개 영역 2등급 요구하고 있고요. 지난해 경쟁률이 기계공학과가 굉장히 높았어요. 110대 1이 넘어갔었는데 이제 문제는 이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최저 등급. 최저 등급을 만족시키고 오느냐 그렇지 않느냐. 작년에도 최저 만족시키지 못했던 학생들이 56%가 넘었었기 때문에 네. 아마 수학을 좀 더 열심히 하고 과학을 좀 더 해낸다거나 아니면 언수가 하거나 이런 것들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바로 이어서 중앙대 봅니다. 중앙대 수시 2차 논술 전형. 여기는 우선 선발로 할 때는 최장력 기준이 없다. 그러니까 논술로 한번 적극적인 도전해 볼 수 있겠고 일반 선발은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수능 우수, 수능 일반. 각각의 수능 조건이 좀 다르고 경쟁률 또한 수능 우수로 들어갔을 때는 앞에서 살핀 대학하고 마찬가지 실제 경쟁이 낮아집니다. 그 다음에 제가 좀 추천드리고 싶은 대학이 이제 나오는데 인하대학교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1차하고 2차 두 개로 나눠지거든요. 수시 1차는 논술이 10월 21일인데 수능 전에 만약에 논술을 본다면 저는 인하대를 적극 추천합니다. 네네. 기계공학과입니다. 예. 혹시 뭐 건국대를 가겠다 그러면 최장력 기준이 있기 때문에 염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인하대가 낫겠고 여기는 최장력 기준 없이 논술 50으로 지난해 경쟁률은 낮습니다. 26.58대1이었습니다. 그리고 혹시 최장력 기준이 9월 모의 수능에서 괜찮게 떴다. 그러면 한 개 2등급만 요구하기 때문에 수시 2차에 인하대학교 복수 지원할 수 있다는 거 참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지금 우리 학생을 위해 선생님께서 논술 전형도 좀 적극적으로 공략을 해보라는 말씀 전해주셨는데 잘 들었죠? 네. 네, 논술 전형 준비 충분히 충실하게 또 잘 해왔다고 하니까 선생님 말씀대로 최저 좀 맞춰서 우리 논술 전형으로도 좋은 소식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열심히 해봅시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수시 지원 전략 잘 선생님께서 또 내용에 말씀해 주신 내용 이메일로 보내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고요.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기계공학과를 원하고 있는 우리 학생입니다. 결정적 코치 조훈 선생님과 함께 정리합니다. 네, 우리 학생의 내신 성적 상당히 상위권이고요. 비교과 활동, 전공적과 활동 상당히 잘 돼 있습니다. 그러나 수능 최저 기준이 있다면 수능 공부에 대한 부분도 역시 고려를 하고요. 논술 실시력에 대한 부분도 고려해서 지원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학생의 추천 전형은 일단 먼저 지원한 유니스트 중앙대 그리고 인하대를 포함한 입학사정관제 전형을 추천드리고요. 혹시 이제 논술 전형에 대한 준비가 됐다면 고려대학교, 한양대, 중앙대, 특히 인하대 수시 1, 2차 전형을 꼼꼼히 살펴가지고 지원 전략을 좀 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울러서 인하대 서울과학기술대학의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대입수시 필승 전략을 주제로 소중한 상담해 주셨습니다. 함께해 주신 하귀성 선생님, 박문수 선생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내일 이 수도권에 태풍이 다가오게 됩니다.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면서 서울 지역의 모든 유치원 그리고 초중고등학교가 임시 휴교에 들어갈 방침인데요. 아무쪼록 아무런 피해 없이 이번 태풍이 잘 지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내일도 오늘에 이어서 대입수시 필승 전략 두 번째 상담 시간 마련할 테니까요. 내일 이 시간도 수험생 여러분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